직장 관계는 실전이기 때문에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 말은 확성기 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얘기 중에 나만 그거를 얘기 안 하다가 보면은 따돌림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적은 아주 사소한 거로 만들어져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인사이드 인간관계 편이 오는 2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랑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랑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지식인사이드에서 해왔던 방대한 이야기를 한 권에 요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은 그 고민에 대해서 따뜻하면서도 결이 다른 해법을 갖다 얻게 되실 거예요. 인간관계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이 없어요. 내가 편하고 나한테 가능하고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책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발전하고 개발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쭉 쓴 책과 다르게 대화의 흐름을 쫓아가시다가 보면은요, 그 안에서 깨달음도 있지만 재미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한 명의 해답이 아닌 세 명의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가 세상사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지루하지 않게 위로받고 해결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인간관계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는 대가이신 우리 최명기 원장님의 주옥과 같은 글들이 많이 적혀 있고 또 실제적인 대처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일독을 추천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지나쳤던 감정들을 해석해드리는 인간설명서 10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3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에요. 직원 수가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너 명 정도 친한 무리가 생기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랑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가 아닌 개인 카톡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곤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려고 연락을 받아주다 보니 제 시간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나누는 얘기들도 같은 동료 뒷담화, 상사 욕, 회사 욕 이 대부분이라 퇴근 후에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요. 퇴근 후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걸 잊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직장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했던 사적인 얘기들이 퍼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 친분을 끊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꼭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적당한 친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님, 사실 학교 졸업하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또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원장님께서는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연히도 제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직장 동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 동료와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격이 거리가 딱 유지돼야 되고 그게 편한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유지돼야지 편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형, 누나, 뭐 언니 그러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탁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부터 네 형이냐? 내가 언제부터 네 언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이 거리가 있을 때가 딱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알던 분들이랑 계속 우정이 이유가 되는 거지 직장 생활하면서는 친구가 어려워요. 그거는 직장 생활과 사이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인이 되면서 성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주위에 만난 사람들이랑 적이 없이 지내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직장에서 친구를 사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서는 살아가면서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동호회 동료가 됐든 나이가 진짜 많이 들어서 실버타운 동료가 됐든 계속 친구를 만들어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친구의 경계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친구라는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네. 느끼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직장 관계가 반대로 너무 일적 관계로만 가면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적 관계로만 딱 되면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삭막하고 둘 사이에 어떤 관용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불협화음이 생겨도 둘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그 경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약간의 친밀한 사이 이런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직장에서 여러 소통 관련된 그런 강의나 워크숍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직장 안에서의 조직 분위기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친밀감이 있는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조직은 훨씬 생산성도 높고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을 제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밀감은 조직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친구와 같은 것이 또 완전 사적 조직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균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친구는 과거의 경험을 함께 했었던 사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 친구들은 가끔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옛날에 우리 그런 시기가 있었지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지만 몇 번을 만나면 뭔가 할 얘기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직장에서의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에서의 또 친한 사람들은 현재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도 처음부터 친구였던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밀해지고 우리는 친구가 됐던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직장도 같은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비슷한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친밀한 관계가 싹트기도 하고요. 또 잠재력으로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포한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동료들은 두 가지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밧줄과 같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래동화를 보면 해와 달림이라는 그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사실 사악한 호랑이가 막 쫓아와서 이제 오누이가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궁지에 굉장히 몰렸을 때 하늘에서 이제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타고 막 이제 올라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이거 붙잡고 오면 돼.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미줄과 같은 인간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촘촘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그냥 거의 사생활이 다 보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다 퍼지고 누가 그랬대 그러면 다 소문이 돌고 이게 지금 사람이 한 30명 정도면 우리 예전에 그런 초중고 다닐 때 반 정도가 30명을 좀 묻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장인지 뭔가 친구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정도로 좋게 말하면 친밀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또 좀 협소하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좀 애매한 상황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작은 집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모종의 역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동에 한번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미줄이라는 은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곤경을 좀 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좀 보면은 굉장히 지금 험담과 뒷담화가 많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사연자분께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저 모임에 빠지면 내가 이제 여기서 안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짧은 사연으로 우리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집단 안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너지가 나고 인파워링이 되고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직장 안에서 일과 관계가 불분명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불안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30대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연자분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연자분의 첫 직장인지 아닌지가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연자분이 원래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고 그 전에 굉장히 사람이 적은 곳에서 일했다가 혹은 그 전에 직장에서는 나 혼자만 하면 되는 일이었지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생활이 처음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보면은 사연자분이 처한 상황은 뭔가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상황은 나 자신은 굉장히 조금 거리감이 확보되어 있고 서로서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가운데 일을 하는 게 편한 사람인데 본인이랑 잘 맞지 않는 조직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연자분의 고민은 또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연자분은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우리 사연자분들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소통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
사연자분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좋은 관계를 지내고 싶은데 겁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겁이 많느냐, 일종의 강박적 걱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박적 걱정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하면은 낮에 누구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보면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얘기 괜히 했어. 어디 퍼져나가게 됐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상반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다 잘 지냈으면 하면서도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 사연자분들한테 적당히 거리 두면서 지내야 하는 건 해답이 안 돼요. 난 거리 두기 싫거든요.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장 동료들과 나와의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냐, 내가 하는 일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이 직장에서 어차피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건 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든 내가 친하게 지내든 친하지 않게 지내든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한테 다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 직장에서 내가 지내야 된다 그러면요, 당연히 직장 동료들이랑 사이 나쁘게 지내면요, 나는 여기에서 버틸 수 없지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오히려 내가 남들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남한테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춰가다가 보면은 나는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냐 아니냐는 사실은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그 직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장 동료들과 이직을 했을 때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냐 아니냐는 또 내가 어떤 쪽의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종사하는 업종이 금융투자 쪽의 업무예요. 그러면 그쪽은 그만둔 다음에도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직장 동료랑도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각각에 옮겨가는 직장에서 잘하면 되는 거지 네트워크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있는 동안에 친하게 지내지만 직장 옮기고 나면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요. 결국은 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잘 버티냐 안 버티냐는 두세 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세 명이 그 직장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여요. 만약에 혼자 외톨이로 다니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원해서 다니는 거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본인은 계속 사람들이랑 친하려고 지내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서 힘들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될수록요, 직장에 동료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앙! 하고 물으려고 들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아무도 자기를 취급 안 해주거든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리잖아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있어서 좋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서는 직장 끝나고 나서도 가끔씩 봐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지 않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랑은 그냥 직장에서 업무상 서로 원수가 되지 않는 선은 유지하되 먼 게 나은 거죠. 저는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이거를 층으로 나눈다면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나눠서 1층은 누구에게나 해볼 수 있는 편안하고 가벼운 이야기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뭔가 좀 시리어스하고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간단한 뭐 업무에 대한 이야기, 취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관계. 이제 거기서부터 깔때기처럼 이제 좀 좁아지는데, 지하 1층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사람들, 소위 직장 안에서도 좀 친밀한 사람들, 그런 관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뭐 부모님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주말에 부모님 집에 좀 다녔는데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에 사실은 그분이 공감하려면 나하고 좀 뭔가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아무한테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하 2층은 정말 이제 깔때기에서도 정말 좁아지는 건데, 자신의 사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는 이런 관계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어떤 경제적 문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위기에 대한 문제, 뭐 이직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은 직장 동료한테, 특히 지금 이 사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도 좁은데 이런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굉장히 지금 어깃장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 조금 더 소중한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해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관계 안에서는 1층과 지하 1층에다가 기본적으로는 좀 방점을 두고 또 지하 2층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깊게 가지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친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친한 게 좋은가보다 중요한 거는 제 1의 원칙, 적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느 사람과 친하냐는 그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티내고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게 1차적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주 친한 건 아니더라도요, 한 서너 명 정도는 내 편이 돼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업무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힘들 때 병풍이 될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거죠. 그러나 병풍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는 꼭 그 사람이랑 나랑 직장 끝나고 만나야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소하게 선물하거나 뭐 조금 사주는 거로도 관계를 맺는 건 충분해요. 그 다음부터는 옵션인 거예요. 그 사람도 괜찮고 같이 기분도 좋으면요, 같이 지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보통 다 똑같기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도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해요. 내가 같이 있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보통 남도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만 만들지 않고 사람들의 미움만 받지 않으면요, 직장 내 인간관계로는 우리는 일하기 위해 만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관계예요. 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해야 돼요. 적은 아주 사소한 거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소리내는 버릇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그걸 싫어해요. 그것만으로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거든요. 저거 나 일 방해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적을 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보통 우리는 싫어하는 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남이 싫다고 얘기하면 그 짓만 안 하면 적은 안 만들어져요. 정답은 있는데 이분한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티 안 나게 멀어진다는 거는 카톡이며 뭐며 조금씩 줄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은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씩 줄이다가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결국은 사연자분의 마음속에서는 멀어지지 않으면서 가까운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 싶은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걱정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티 안 나게 멀어지면서 적당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두려움을 갖다 조절해야 돼요. 사연자분은 내가 한 얘기 중에 이 얘기를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얘기의 90%는 남들은 관심도 없어서 옮기지도 않을 얘기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도 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침착하면서 겁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먼저예요. 저는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대처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 대화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바쁘게 지내는 것이 다른 모임에 가려고 이 모임을 못 간다, 이러면은 사실 그 직장 안에서는 배신이 되겠죠. 근데 자기가 지금 일을 하려고 그 모임에 못 가면 사실은 이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덜 서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막 험담이라든지 막 굉장히 안 좋은 역동이 일어날 때는 그때가 멀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는 모임을 좀 빠지는 것도 좋고, 조금 그 대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고,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때구나, 이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계속 연락이 된다는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톡에다가 대문글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제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중해서 저녁과 주말에는 카톡 하기니 보통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문에다가 써놓으면 사실은 거기다 대고 막 카톡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내가 대문에 써놨기 때문에 왜 그때 연락이 안 됐어, 이렇게 해도 가족과 시간을 내가 충분히 보내고 있으니까 좀 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계속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이미지를 구축해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직장 관계는 실전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 같고 또 이 비밀이 다 보장된다라는 그런 규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직장 안에서 동료를 험담하는 거.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 말은 거의 확성기 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사장님 욕을 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직장 난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뒷말을 옮기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는 존재하고요. 또 직장화는 정치적인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온팡 뒤집어 쓰는 경우들을 저는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담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험담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당히 좀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직장 동료하고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어느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도 입장이 다 있겠지 하는 순간 그거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취했을 때 결국은 직장 동료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싫어할 것 같은 말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정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네 생각이 잘못이란 걸 이어가게 되면은 그거로는 끝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이 드러내놓고 싫어하는 말, 드러내놓고 싫어하는 행동은요, 이유가 관계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한번 싸워서 끝장을 내겠다는 게 진짜 나의 생각이라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랑 나랑 미워하고 싸우는 관계가 되기 싫다 그러면요, 우리는 원래 얘가 이 정도 말은 싫어하지만 친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건 제가 들어먹겠지 하고 얘기하는 순간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는 우리가 자꾸 해서 안 된다는 얘기 중에 사실은 나만 그거를 얘기 안 하다가 보면은 나만 또 따돌림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의외로 연봉이에요, 연봉. 사장은 직장 동료들끼리 연봉을 갖다 얘기하지 않고 교환하지 않을 때 사장은 되게 편해져요. 그게 사장의 정보력이 돼요. 그러나 진짜 미안하지만요, 직원들끼리는 전부 다 자신들의 연봉을 알고 있을 때 협상력이 돼요. 사장이 연봉을 갖다 알렸다는 순간 너 연봉을 알렸지? 라고 나를 갖다 과연 해고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일을 잘하는데? 그러나 우리 직장에서 연봉 얘기만 나오면은 이거 서로 알려주면 안 되게 돼 있잖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연봉은 대략 적당히 알려줘도 전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알려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연봉을 알려주는 순간 내가 미움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알려주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도 눈치 때렸는데 내가 파격적인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때는 알려주지 마세요. 그런데 눈치 때렸는데 내가 남들보다 좀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얘기해야 되잖아요. 연봉 얘기는 우리 설명 아주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너보다 적게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가 있고 그 레벨이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만두지 않아야 되나로 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상황이 변하지 않느냐?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이 빡세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얼마나 업무 강도가 높으냐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업무 강도가 높냐에 대한 거는 결국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상사가 되든 나의 동료가 되고 내가 됐을 때의 각자의 일의 능력치라든가 거기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을 하나 생긴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거지요. 내일 직장에 나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던 내가 죽건 진짜 괴롭다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게 되냐 하면은요, 굉장히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직장을 벗어나면은 끝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A라는 직장에서 이 정도의 값어치인 사람이 되잖아요. 딴 데 가도 그 정도 값어치를 받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그만둔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런 거지요. 최소한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버텨보는 게 오히려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업무의 강도와 이 상황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풀어지게 되잖아요.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대부분 저절로 풀어져요.
그런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 직장이 나름대로 휴직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내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때 이렇게 해요. 1년 휴직하고 오면은요, 다른 부서 발령받게 됐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던 사람은 어딘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요만큼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진짜 지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 그만두면 끝장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두고더라도요, 또 어떻게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 보면 더 나은 데 가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가 저희 최소한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피하든 옮겨야 되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칠 것 같아져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내가 너무 그 안에 좀 몰입되어 있고 또 그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멀리 좀 산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직장 내 인간관계가 너무 꼬여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볼 수 있는 해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갖는 것은 작은 갈등을 작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너무 크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자꾸 길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류 중에 한 분은 좀 투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 그 분들을 가장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의 관계는 좀 신뢰롭지 않고 언제든지 사실은 화살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 안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글과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게 됐을 때는 크게 어떻게 보면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좀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 저 사람은 좀 겉과 속이 좀 다르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것을 계속 퍼나르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분하고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장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같은 회사, 그런 관계가 있을까? 그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가족과 같은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다. 어떻게 가족이겠어요? 직장 관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환상이라 생각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적이다, 이것도 또 너무 나가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관계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인간은 양인가 늑대인가 라는 화두를 꺼낸 적이 있어요. 인간은 사실은 누군가를 참 잘 돕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사악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은 저는 빛과 그림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빛을 더 많이 만날지 아니면 그림자를 만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 구글 폼에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